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독감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조정 구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AI 버블론에서 이제는 엔비디아 실적은 보고 대응하려는 물량이 미국 시장의 하락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다행인 부분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AI에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 구간을 보여줬지만 다른 업종들은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국내 시장의 반등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시장 장 초반 분위기는 지속적인 하락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장중의 수급 변화 체크 잘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신다면 지금의 낙폭 과대 구간을 적절하게 좋은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실한 전략들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미국 시장에서 중요했던 기술적인 자리인 60일선 라인을 오늘 좀 이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목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른 업종들이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엔비디아 실적만 잘 나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의 낙폭 과대 구간에서 반등 자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자리만 잘 지키게 된다면, 지금을 잘 버티게 된다면 충분히 재차 상승 구간에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흐름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 어제와 좀 다른 점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전환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수 상황을 보면 장 초반에 하락을 하고 있다가 반등 자리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저점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상승 시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어제 시장도 상승 종목 대비로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ADR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오늘 시장 수준이 과거 작년에 계엄이 처음 있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AD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낙폭 과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해지면서 펀드에 대한 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있는데 펀드는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와 패시브 펀드로 좀 나눠지고 있는데 패시브 펀드는 전략적인 부분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인덱스 펀드는 지수에 대한 추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펀드에 대한 규모는 인덱스 펀드가 훨씬 큽니다. 그러한 인덱스 펀드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관련돼 있는 인덱스 펀드에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폭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종목들도 최근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기회, 낙폭 과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신다면 확실하게 어려운 구간에서 좋은 수익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종목들 오늘 제가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전략, 종목들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단기 반등에 따른 수익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시장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섹터 그리고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실시간 sek터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섹터로는 로봇주 그리고 여행 관광주들 그리고 통신주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봇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와 AI 그리고 원전 등 전 방위적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로봇주들 현재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도 역시 이 중일 갈등의 여행 그리고 관광주들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이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 수혜주로 꼽힌 여행,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주들 오름세 보입니다. 노랑풍선 그리고 참 좋은 여행은 10% 이상 오르고 있고요. 또 LCC 항공주인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등도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통신주도 현재 강세 보여주는데요. 25일 날 이 아시아 최대 보호인 안바니 미국 릴라이언스 회장이 삼성전자의 본진인 이 수업 사업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G, 6G 등 이 통신 장비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분야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현재 통신주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어떤 섹터 그리고 이슈들 주목하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저희 어떤 부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섹터를 바로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로봇 그리고 화장품 조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 좋은 이슈가 어제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조정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좋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새롭게 나온 만큼 로봇주들 오늘 시장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이 부분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화장품과 조선주 최근에 조정 구간이 당연히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어떠한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체크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화장품과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좋은 흐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봇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장에 나왔었던 새로운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AI 휴머노이드 개발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로봇주들이 어제 오후장 장 마감 시점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대체 거래소 시간에도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 장 초반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좀 가져갔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눌리는 구간에서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모멘텀이 있었던 만큼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거품에 대한 공포가 확대되고 있는데 HBM과 로봇주들이 장중에 뚝 하고 떨어지고 있다. 지금의 낙폭과대를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는 섹터가 바로 로봇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이슈와 함께 지금 현재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야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11월 14일 금요일 생방송을 통해서도 매수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좋은 이슈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지만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지금의 눌리는 구간을 적절하게 매수 기회로 한번 잡아보자라고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제시해드렸던 그 지지선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 자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좋은 상승 모멘텀이 나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로봇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부분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AI와 관련해서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과정, 그 피지컬 AI에서 가장 핵심은 로봇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 지난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리스크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된 만큼 지금은 현재의 실적보다는 이제 얼만큼 성장할 것인가가 시장에 대한 주목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확실한 성장을 가지고 있는 로봇주 그리고 좋은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의
현재 자리에서 좋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21선 라인에서 충분히 상승 자리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윗꼬리를 단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 라인을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자리는 충분히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지수가 눌리면서 매수 자리가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으로도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좋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은 재료가 나온 만큼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제가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룹 차원에서 상당히 집중력 있게 키워가는 로봇 산업 관련해서 두산 로보틱스 당연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에 눌리는 자리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제가 말씀드렸던 21선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61선 라인의 지지선 라인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낙폭 과대 관련해서 충분히 상승 자리, 지금의 매수 자리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지지선 라인에서 충분히 상승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의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21선 자리 이탈 자리가 나온 부분은 조금은 아쉽지만 지수 자체가 지금은 낙폭 과대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확실하게 성장성이 좋고 좋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구간, 낙폭 과대의 구간을 매수 기회로 잡아가야 되겠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낙폭 과대 구간 매수 시점으로 한번 잡아가 볼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에 제시해드렸던 매수 전략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는 매도 자리가 아닌 홀딩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모멘텀과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현대오토에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그룹사에 굉장히 좋은 로봇 회사가 있고 로봇의 움직임에 해당하는 뇌의 역할을 하는 쪽에서 상당히 좋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렸는데요. 자, 로봇과 관련된 성장성과 더해서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최근에 대규모 투자 소식도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로봇 쪽에서의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 그룹사의 투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성장 모멘텀이 생겨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만큼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현재 자리에서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앞선 두 종목, 두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사실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로봇 사업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 내비게이션을 담당을 하고 있죠. 관련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도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 확실하게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의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섹터, 로봇주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세 개의 종목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좋은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흐름, 오늘 만약에 장중에 반등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도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제시한 세 개의 종목 매수 관점으로 꼭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 반등과 함께 세 개의 종목 상승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섹터로 바로 로봇주들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협력 기대감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현대 오토에버까지 전문가님께서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sek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두 번째 이슈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사실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눌리면서 약간 잠잠했던 것 같은데 오늘 화장품주들 고름세 보여줍니다. 또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나 한국화장품은 6%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APR도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화장품 관련해서는 좀 그래도 흐름이 좋습니다. 어떤 이슈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화장품주들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오늘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덱스 펀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우리는 체크해서 매수 전략으로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미 수출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켤까라는 기사가 어제자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관련해서의 좋은 움직임, 물론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이라든지 중남미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일본, 중국 모두 다 할 것 없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좋은 수출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화장품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3분기 실적에서 화장품주들과 관련된 실적에 대해서 노이즈들도 상당히 많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대치가 높았었기 때문에 컨센서스보다 좁게 나왔는지 적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화장품 업종 자체로만 보자면 충분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미 수출이 역대 최고치라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낮아진 상태라고 한다면 대미 수출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화장품 주들의 실적 성장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 자제령에 따라서 일본 화장품주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내 화장품주들이 좋은 모습, 오히려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여행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호텔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관련해서 화장품주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상승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모멘텀이 나온 만큼 개별적인 종목들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APR 같은 경우에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매수 시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부분 충분히 매력 있는 자리고 실적에 대한 노이즈는 충분히 있지만 성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화장품주들에 대한 선별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으로는 APR을 제가 매수 시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상승 추세 속에서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낙폭 과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구간에서 빠르게 상승 자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동안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죠. 시장 대비로는 상당히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잘 버텨준 만큼 반등도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국인 수급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시장 전체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상승 종목 대비로 하락 종목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R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기관의 매수세가 어제도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시장 하락에 대한 매도세에도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APR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상승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지금 시장 오늘 그리고 반등 시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매수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홀딩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현대 시점으로 매수 한번 잡아보시고 단기적인 시점에서 좋은 슈팅 구간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도 한번 보면 실리콘2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2도 3분기 실적은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2도 제가 제시해드린 월요일 자리에서 지속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다른 섹터들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섹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2는 여전히 좋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반등 시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R과 마찬가지로 실리콘2도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과는 조금은 다르죠. 낙폭 과대 구간에서 그리고 좋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자리가 나오지 못했었던 이 구간 여전히 좋은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매수 관점으로 제시해 드렸을 때 들어가신 분들 소폭이지만 수익권이실 것 같은데 조금 더 큰 수익권에서 수익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지금 현재 자리에서 진입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도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번 진입을 해보신다면 외국인들의 기관에 대한 연속적인 매수세에 힘입어 충분히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 현재 가격으로도 매수 한번 진입을 해보시고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달바글로벌 마지막 화장품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12%에 가까운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 과대 구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픈 채팅방에 있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리고 상승 자리가 나오고 나서 단기 낙폭 과대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실적에 대한 노이즈도 조금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실망스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낙폭 과대 구간은 저는 시장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연속적인 매수 자리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별적인 종목이 이렇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연속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의 낙폭 과대 구간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어제 나왔었던 뉴스인데요. 어제 장 종료 이후에 2,226원의 현금 배당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종목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 연말까지 2,200원의 현금 배당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실적 상승과 함께 주가 상승, 배당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낙폭 과대에서 확실하게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바글로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전략,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신규 관점으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어려운 시장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오늘 제시해드린 3개의 종목 매수 전략, 매수 시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이러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구간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한번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좋은 수익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종목으로는 화장품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의 이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주들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APR 그리고 실리콘2, 달바글로벌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세 번째 이슈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이슈 섹터는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관련해서는 저희 어떤 이슈 주목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조선주들 저희 어떻게 관점 바라봐야 할까요? 어떤 이슈가 또 있을까요? 네, 최근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하락 자리가 좀 나오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은 어려운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주장고라든지 조선이 갖고 있는 섹터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낙폭 구간을 적절하게 매수 시점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핵 잠수함과 더해서 환율도 굉장히 고환율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해외 쪽에서 수주를 받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대금을 달러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상승에 대해서 확실히 이익에 대한 부분,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주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사실 좋은 모멘텀과 더해서 환율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전반적인 시장의 매도세에서 매수하는 섹터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장품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조선주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계속해서 담고 있는 섹터
섹터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의 주가 하락 구간을 적절하게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매수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HD 현대마린 엔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상승 구간에서 하락 자리가 나왔고 지금은 좋은 매수 기회가 자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 자리가 조금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섹터에 비해서 큰 폭의 하락 구간은 아닙니다. 소폭 하락 구간을 좀 가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자리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환율이라든지 현재 쌓여가는 수주라든지 전체적인 모멘텀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3분기 실적으로도 확실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수급이 개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 지금의 낙폭 과대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좋은 수급과 함께 모멘텀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3분기 실적으로도 우리는 확실하게 좋은 성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낙폭 과대, 지금의 구간에서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좀 비이성적인 하락 구간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기술적인 자리보다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개별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집중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상승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꼭 한번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미포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좋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가 라인 돌파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떨어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세 당연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오히려 고가 라인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충분히 좋은 모멘텀과 더해서 지속적인 상승 자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아마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 보셨다면 어려운 시장 가운데 속에서 수익권을 가져가는 종목이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개별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세, 특히나 HD 현대미포는 외국인들의 수급세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지만 기관에 대해서 금융투자에 대한 매수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있다. 현재 가격에서 한번 매수 시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오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좋은 상승 충분히 가져갈 만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구간이 좀 나왔는데요. 하나오션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어제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기 낙폭과대 구간에서 충분히 상승 자리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만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으로 매수 시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주들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은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반등 자리, 반등 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지금의 낙폭과대 구간을 기회로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조선과 관련된 부분 추가적인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수급 연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도 빠르게 상승 자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의 기회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되어 있는 3개의 종목 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시고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이슈 종목으로 살펴본 거는 바로 조선주들이었습니다. 이 환율이 사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제 1,460원대가 이 뉴노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근데 이런 환율이 조선주들에게는 좋은 모멘텀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외국인들 매수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조선주로는 HD 현대마린엔진 그리고 HD 현대미포, 하나오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더욱더 자세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소개되는 하이라이트 종목들까지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공략주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공략주 이 생방송뿐만 아니라 또 오픈 채팅방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공략해주신 종목들 어떤 상승을 보였고 또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생방송 그리고 또 오픈 채팅방에서 공략해주신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상승에 대한 모멘텀 확실한 종목들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굉장히 큰 수익 나오고 있는데요. 수익으로 좀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에서 나왔었던 실적들 한번 보시면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확실하게 좋은 실적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주가에 대한 상승으로 증명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고 끝이 아닌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적된 수익이 가능하게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관련돼 있는 부분 리뷰를 통해서 한번 제시를 해드려야 되겠죠.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누적된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 한번 리뷰를 통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미래나노텍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29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50%가 넘는 수익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요.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쪽 소재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포스코 퓨처엔 구미 공장 인수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성장을 확실하게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주들 업황에 대한 반등에 따라서 반등 자리가 좀 강하게 나왔죠. 물론 최근에는 좀 눌리는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업황이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실적 성장이 확보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S나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성장을 속에서 확실하게 실적 성장을 확보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빠르게 제가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가 나왔죠. 이후에 제가 11월 12일 생방송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매수 시점을 제시를 해드렸고 어제자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두 번에 걸친 수익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보여줬고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200개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나노텍은 어제 구간 속에서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죠.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에 걸친 수익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났느냐? 아닙니다.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진입을 해보신다면 다시 한번 좋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추세 하단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면 세 번째에 대한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진입을 하라고 신호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눌리는 가격대에서 확실하게 진입을 다시 한번 해보면 추가적으로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재배수 시점 한번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은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미래나노텍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진입 시도 한번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미래나노텍 어제도 이렇게 강했다고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에서 저와 함께 잡아보신다면 좋은 수익 가능하니까 지금 입장해 주셔서 저와 함께 제 매수 시점 한번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HCT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16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를 달성하긴 했습니다. 빠르게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목표가를 달성했다라고 하더라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통신과 관련돼서 그리고 국가공인 인증 서비스와 관련돼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3분기 실적으로도 증명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HCT, 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과 좀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만큼 개별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1,400원의 목표가를 달성을 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상승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딩 전략을 지금 자리에서 신규 관점으로 잡기보다는 신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조금의 눌리는 구간에서 저와 함께 매수 자리 다시 한번 잡아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HCT 지금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고요. 하단 참고하셔서 추가적인 전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모멘텀 수급으로도 확인을 했고 실적으로도 확인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염두에 두고 저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BHI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HI 같은 경우에 원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로도 상당히 좋은 실적과 함께 3분기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보여줬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 BHI 같은 경우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고 나서 지속적인 상승 자리와 함께 70%가 넘는 수익 구간을 보여줬죠. 하지만 최근에는 지수 늘리는 구간과 함께 하락 구간 그리고 횡보 구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모멘텀이 있는 만큼 지금의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긴 관점에서 상승에 대한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낙폭 과대, 지수가 낙폭 과대 구간인 만큼 단기적인 시점으로도 충분히 상승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도 원전과 관련해서의 좋은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BHI 같은 경우엔 현재 가격으로 한번 진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인 시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은 수익이 가능한 시점이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방송으로도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지만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목에 대한 리뷰, 추가적인 전략만 제시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종목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월에 제시해드리고 나서 100%가 넘는, 110%가 넘는 수익 구간이 왔죠. 하지만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 시도가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 빠르게 반등 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은 확인을 하고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확실하게 실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빠르게 반등 자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전히 어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렇게 100%가 넘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종목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한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인 만큼 지금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이러한 부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오픈 채팅방에서 신규 종목,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공략해 주시고 또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미래 나노텍, HCT 그리고 BHI까지 살펴봤고요. 오픈 채팅방에서 공략해 주신 종목으로는 인텍플러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이라이트 종목 2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이렇게 생방송 그리고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하이라이트 종목들까지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공략주 상승률 탑5 종목들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급등포착 하이라이트 오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일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어떤 건지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하이라이트 종목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한번 공개를 해드리면 SK 오션플랜트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이미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지금 시점에서는 꼭 한번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이 아닌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다시 한번 가져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사를 통해서 모멘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에서 SK 오션플랜트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다. 확실하게 좋은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좋은 모멘텀을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SK 오션플랜트가 지금 매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산이 되게 된다면 확실하게 좋은 상승,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지만 3분기 실적, 자 매출은 47%, 영업이익은 26%나 증가를 보여줬죠. 특히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수주잔고가 지금 1조 원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주잔고라고 한다면 2026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적으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순 비교를 한다면 주가가 2배 이상 올라도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구간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사실 해상풍력과 관련된 부분 사실 계속해서 투자가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현금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SK 쪽에 그룹사에 편입이 되고 있는데 다른 쪽에 매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현금 보유 쪽에서 상당히 리스크가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매각 부분은 시장에서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산 시 매각이 만약에 무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흐름상으로는 매각이 무산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11월 말 내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이 무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슈팅 구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좋은 재료와 함께 개별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내년에 PER이 19.2배, PBR은 1.5배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동종 업계와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자리를 보더라도 자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고 나서 단기적인 슈팅 구간과 함께 목표가를 달성했고 지속적으로 눌리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예전에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매수가까지 내려왔는데 충분히 상승 자리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싸고 단기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19,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현재 가격으로 당연히 진입이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 25,000원으로 현재 가격으로 매수 진입 한번 해보시고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은 바로 SK 오션플랜트였습니다. 목표가 25,0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히든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명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까지 모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히든 종목 힌트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히든 종목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들 중 하나 최근에 오르지 못했었던 섹터, 통신 장비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통신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곧 상승이 된다. 관련해서 이 종목,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의 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파수 경매뿐만이 아니고 삼성, 에릭슨, 노키아까지 지속적으로 러브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제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의 주가 수준 상당히 좋은 기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 말씀드린 대로 RF 제품 그리고 안테나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은 사실 상반기 그리고 3분기에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3분기 매출은 6%, 영업이익은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지만 4분기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곧 이루어질 전망, 관련해서 실적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에릭슨, 노키아와 관련해서 매출 확장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부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지만 이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3분기 실적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적 성장의 기대감이 큰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 종목이 바로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실적 상반기 그리고 3분기 실적까지는 조금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적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년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매출을 한번 보시면 올해보다 내년에 2배 이상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꼭 한번 매수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져갈 만한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꼭 한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11배라고 한다면 상당히 저평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승에 대한 여력도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매수하셔도 굉장히 큰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3분기 실적만 보자면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은 어려운 구간에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승 자리가 나왔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컸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선 꼭 한번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14,67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현재 가격으로 진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이라이트 종목명과 목표가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바로 한번 공개해 드릴 테니까 매수 한번 해보시고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